이 이야기는 한국의 실제 강력범죄 사건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개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관계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유정.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 얼굴도 마찬가지다. 강한 인상도 위협적인 분위기도 없다. 어디서든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법한 얼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인상.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래 보지 않았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태어나 자랐다. 학창시절 기록은 평범하다. 눈에 띄는 문제 행동도 두드러진 성취도 없다. 주변의 기억도 비슷하다. 조용했다. 자기 얘기를 잘 안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공통된 평가. 그 평범함은 의심을 피하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 결혼 그리고 파국. 성인이 된 고유정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갈등은 쌓였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날 이후 고유정은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 선택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 경제적 이유, 현실적인 판단. 이혼 후 아이를 한쪽이 맡는 일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훗날 이 장면은 다시 소환된다. 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뒤 고유정은 재혼을 한다. 상대 남성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기에 고유정은 그 아이의 의붓어머니가 되었다. 겉으로 보이는 가정은 안정돼 보였다. 이웃들은 말한다. 그저 평범한 가족 같았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의부사들과의 관계를 두고 주변의 말은 엇갈린다. 누군가는 말한다. 잘 챙겼다. 또 다른 누군가는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말한다. 확실한 건 하나다. 그 관계는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의붓 아들의 사망 사건. 2019년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부사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아이는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구조 요청은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날 이후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 외부에 뚜렷한 상처는 없었고 독극물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사인은 특정됐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의문으로 남는다. 검찰은 고유정을 살해 혐의로 기소한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랐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는 단 하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법은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끝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은 시간, 집 안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침묵. 이 사건은 확정된 결론 대신 의문만 남긴 채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유정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제주로 가기 전 이미 계획된 범죄. 고유정과 전 남편은 이미 법적으로는 이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다. 아이 문제는 이혼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유였다. 필요할 때만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만. 그렇게 유지되던 연결은 점점 불편한 방향으로 변해간다. 아이의 양육 방식, 면접 교섭 문제, 과거에 대한 감정. 연락이 오갈수록 대화는 짧아졌고 말투는 날이 섰다.
문자 메시지에는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한 불신도 분명해졌다. 겉으로는 아이를 위한 연락이었지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은 감정의 충돌에 가까웠다. 어느 시점 문자와 통화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 아이의 면접 교섭 문제를 두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는 말이 나온다. 장소는 제주. 전 남편이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제주행을 선택한 사람은 고유정이었다. 고유정은 서울에서 제주로 향한다. 체류 기간은 길지 않았다. 잠깐 만나 이야기만 마무리 짓고 돌아올 계획.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고유정의 제주행은 사건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선택이 된다. 제주에 도착한 고유정은 숙소를 잡는다. 펜션이었다. 이 숙소는 전 남편이 준비한 공간이 아니었다. 고유정이 직접 예약한 장소였다. 전 남편은 고유정이 머무는 펜션으로 이동한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다. 아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다툼은 곧 과거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서로의 책임을 묻는 대화가 오간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이 만남은 화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시간에 가까웠다. 펜션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된다. 문이 닫히고 대화는 계속된다. 이후의 상황은 누구의 진술로도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다. 확실한 기록은 없다. 그 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어디서부터 상황이 바뀌었는지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밤 이후 한 사람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주에서 벌어진 이 만남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그날 밤 제주 펜션. 그날 밤 펜션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고유정, 전 남편, 그리고 고유정의 아들. 아이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사실은 그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더 조용하게 만든다. 두 사람의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아이 이야기, 과거 결혼 생활, 서로에 대한 책임.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말들이 다시 오갔다. 감정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대화는 점점 설득이 아닌 대립이 된다. 법원은 이날 밤 전 남편이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론은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내려진 것이다. 그 과정의 모든 세부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는 끝까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펜션에서 나온 사람은 고유정 혼자였다. 어디에서도 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고유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주 시내를 오간다. 렌터카, 마트. 이동은 단순하지 않았고 목적 없이 돌아다닌 흔적도 아니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건 이후의 행적으로 기록되리란 계산은 미처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전 남편은 그 시점부터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상함을 느낀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연락 두절을 넘어 실종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쌓여만 갔다. 전 남편의 휴대전화는 마지막 위치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개인 소지품도 평소와 다르게 남아있다. 반면 고유정의 이동 기록은 이상하리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수사기관은 이 두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기 시작했다. 초기 수사는 실종 사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황이 쌓이면서 얘기는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동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 그 모든 끝에는 고유정이 있었다. 이때부터 수사는 찾는 것에서 밝히는 것으로 전환된다.
수사와 체포.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물증이 확보된다. 렌터카 내부, 이동 경로, 구매 내역. 이 흔적들은 하나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고유정은 제주를 떠난다. 이때까지도 전 남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의문은 확신에 가까워진다. 왜 혼자만 돌아왔는가? 이 질문은 수사의 중심이 된다. 2019년 6월, 고유정은 제주가 아닌 곳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이미 수사는 충분히 진행된 상태였고 정황은 무수히도 왔다. 이때부터는 사건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유정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때부터다. 사건은 실종에서 살인으로 바뀌었고 의혹은 혐의가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사진 속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유정의 과거, 그녀가 지나온 가정, 그리고 이미 한 번 있었던 의부사들의 의문이 죽음.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법정이 본 고유정. 재판부가 가장 먼저 짚은 건 사건을 우발적 사고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수면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넨 뒤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이후 시신은 훼손되었고 여러 장소로 나뉘어 유기됐다. 이 과정 역시 우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행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재판부는 약물 사용, 범행 이후의 처리 방식, 그리고 이동 동선을 종합해 이 사건을 단순한 충돌이나 사고가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 이후의 행동은 단순한 공포나 당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전 남편과의 갈등, 양육권과 관련된 감정적 대립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은 판결문 말미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상태에서 생명을 잃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잔혹함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관계의 파열, 왜곡된 통제 욕구, 그리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은 끝났지만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